인사드리겠습니다. 뉴욕에 있는 다이아몬드 이영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새 회계연도를 앞둔 우리 토요 브론즈 미팅 4주간의 일정이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가지 않습니까? 옛날 어른들 하신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나이가 뭐 40이 되면 40km, 시속 40km 이런 얘기 들으셨죠? 50이 되면 시속 50km 막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시간이 더 빨리 갑니다. 왜냐면 여기는 마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1마일이 1.6km라. 그리고 이제 다음 주면 벌써 새 회계연도죠.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결단을 앞둔 아주 중요한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 그 4주차의 마지막 강의 제목이 우리는 왜 아메이 사업을 하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Why 아메이라고 하는 파트, 우리가 사실은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Why 아메이와 또 새로운 회계연도를 맞이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어떻게 해서 진행을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hy 아메이를 얘기하면 또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사이먼 시넥의 골든 서클입니다. 작년 이맘때 진행했던 너츠 앤 볼트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이번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이먼 시넥은 작가이면서 동기부여가 굉장히 유명한 스피커입니다. 그래서 테드 스피치를 그 유튜브에 올려 있는 것을 기회 되시면 꼭 한번 청취해 보십시오라고 권해드렸고 영어로 하지만 잘 찾아보시면 한글 자막이 있는 것도 있으니까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거듭 강조해 드립니다. 이 사이먼 시넥이 한 얘기는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what 현상에만 집착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현상에만 집착해서 평생을 그거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까지도 못 가보고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많고 소수의 사람들이 그 how를 추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how를 깨우치다가 또 대부분 끝난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을 바꾼 사람, 세상을 바꾼 리더, 세상을 바꾼 기업들은 출발을 반대로 Y에서 한다는 거죠. Y에서 시작해서 how로 그리고 거기에서 what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리더의 Y가 다른 사람의 Y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런 Y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로 든 사례가 이제 그 애플 스티브 잡스를 예로 들고 또 라이트 형제를 예로 듭니다. 처음 비행기를 띄운 라이트 형제가 원래 총망받던 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당시에 총망받던 사람은 따로 있었는데 라이트 형제가 그 열정 하나로 그 간절한 Y가 있었기 때문에 그 비행기를 처음 띄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죠. 아메이 비즈니스에서도 그래서 Y를 제가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Y라고 하는 것이 우리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꿈은 신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구상의 그 어떤 동물도 사람 이외의 동물은 꿈을 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잠잘 때 꾸는 꿈 말고 미래를 향해서 바라보는 그 꿈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Y도 마찬가지죠. 동물 중에 Y를 생각하는 동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만이 Y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Y에는 저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소극적 Y, 첫 번째 단계의 Y가 현실 점검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냐라고 하는 현실 점검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내가 있는 위치를 찾는 Y가 될 것이고 또 하나 두 번째 Y가 적극적 Y에 해당되겠죠. 드림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소극적 Y에 해당되는 현실 점검 파트를 볼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현금 흐름 4분면에서 노동 수입과 인세 수입에 대한 이 부분 우리가 정말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이죠. 직장 생활이나 자영업을 통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이고요.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성공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측 4분면으로 넘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 결론에 도달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제가 쓴 책 아메리칸 드림 아메리칸 웨이에서 제가 캐시플로우 플로우 차트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캐시플로우는 이제 캐시플로우 쿼드런트죠. 그죠? 이 캐시플로우에 대해서 현실 점검의 플로우 차트를 만들었습니다. 플로우 차트가 뭡니까? 순서도입니다. 예, 아니요로 해서 이렇게 저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만들었냐면 우리가 사실 이 현실 점검에 있어서 나는 노동 수입보다 인세 수입을
추구해야겠다는 목표가 생겼어요.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결단을 했으면 계속 가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하다가 헷갈리는 분들이 계세요. 이 길이 아닌가 봐요. 이게 맞나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차가운 머리로 정확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자라는 측면에서 제가 이 현실 점검에 대해서 플로우 차트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현재 소득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나의 인컴 수준이 지금 이대로 계속 가도 괜찮으시냐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라고 대답한 분들은 굉장히 이제 간이 큰 분이겠죠. 대부분 이제 노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 yes 쪽은 쳐다보지 않고 오른쪽에 이제 정답 쪽으로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득에 만족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소득보다 현저하게 많이 주는 새로운 직업을 찾거나 아니면 현재 하는 일을 하면서 추가 소득을 추구하거나 어떤 쪽이 리스크가 적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직장 생활과 자영업 두 가지를 생각했을 때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현재 받고 있는 급여가 있다라고 쳐봐요. 그리고 냉정하게 얘기하면 노동시장에서의 나의 인건비는 그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직장을 그만둔다고 해서 턱없이 많은 돈을 줄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자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직업을 찾는 것은 하는 일을 관둬버리고 새로운 일을 찾는 것은 사실은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현재 소득에 만족하지 않지만 내가 하던 일을 계속하면서 추가 소득을 추구해 보겠다. 이게 이제 합리적인 선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추가 소득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내가 또 하나의 직업, 퇴근 후 3시간 혹은 전업주부님이시라면 배우자가 출근하고 아이들이 학교 가는 시간에서 내가 비어있는 그 3시간을 내가 추가 소득을 만들고 싶은데 그 일마저도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일을 하고 싶으냐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마찬가지 좌측 4분면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 소득의 유형을 노동 수입보다는 당연히 인세 수입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는 것이죠. 동의하시죠? 그죠?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메이 비즈니스를 얘기할 때 현재 하는 일로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직업인 아메이 사업으로 라이프스타일을 업그레이드한다.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게 굉장히 합리적인 설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인세 수입을 추구한다라고 했을 때 인세 수입을 만들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우리가 4분면에서 배웠습니다. 내가 직접 시스템을 만드느냐, 돈을 주고 사느냐, 아니면 있는 교육 시스템을 활용하느냐 라고 했을 때 그래도 내가 1번, 2번보다는 3번이 쉽다는 거죠. 그게 현실적인 대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마지막 관문이 뭐냐? 회사와 제품과 마케팅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교육 시스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시스템을 활용한다라고 했을 때가 이제 우리가 시스템에 들어가는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그 일부가 돼서 배워나가는 건데 그 안에서 우리가 여기서 사실은 실질적인 오류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가면 좋은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네트워크 마케팅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했을 때 누군가에 의해서 권유를 받죠. 학교 제도권 교육으로 이걸 우리가 이 사업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권유로 알아보게 되는데 우리는 정말로 다행스럽게도 글로벌 넘버원 기업 암웨이를 우리는 그 파트너로 삼게 된 것이죠.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감사한 게 이 대목입니다. 20대 때 나한테 온 네트워크 마케팅이 다른 잡다구리한 다단계가 아니라 글로벌 넘버원 기업인 암웨이가 나의 파트너로 온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퍼스널 프랜차이즈가 됐던 일반 퍼블릭 프랜차이즈가 됐던 프랜차이즈를 하면 본사가 어떤 회사인가 보죠. 그래서 우리가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제품과 마케팅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은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 주관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1등 회사를 파트너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교육 시스템 안에서 우리는 이미 이 안에서 아메이 사업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낸 많은 리더들을 보고 있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 순서도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결론을 얻었다면 그때 사업을 스타트 하신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스타트를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헷갈리지 말자 이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도 단기간에 반짝해서 잘 되는 일 없습니다. 덱스 예거께서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공은 가치 있는 꿈에
점진적인 실현이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방점을 찍을 단어는 점진적인 거예요. 점진적. Progressive realization. 점진적 실현. 그래서 꾸준하게 쌓아가야 되는데 계속 해 나감에 있어서 이 나의 방향성, 내가 선택한 그 방향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죠? 그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헷갈리지 말고 선택하셨으면 도전하자,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YMA의 소극적 Y에 해당되는 현금 흐름 4분면, 그리고 그 현실 점검, 내가 현재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순서도에 대한 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도장 꽉 찍고 결론을 내리신 분은 이제 내 인생에 있어서 남은 인생은 아메이 비즈니스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속도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다 같이 결승점에 들어갑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계속 가시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 자료인데 2020년도에 대한민국 인구 분포표입니다. 요 메뉴의 꼭대기가 100살이고요. 여기가 이제 막 태어난 나이고 가운데가 50살 정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굉장히 피라미드 형태면 좋은데 굉장히 기형적인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죠. 제가 이걸 왜 가지고 왔냐면 30년이 지나면 이 상태로 또 그대로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굉장히 오래 살아가게 됩니다. 60살 정도에 만약에 은퇴하고 나면 한 10년 살다 가던 시대가 이제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담이 점점 다음 세대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땐 아까 우리 개개인에 있어서 현실 점검을 그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지금 강의를 함께 참여하고 계신 이 많은 분들 중에서도 다 여기 어디인가에 계실 겁니다. 20대이신 분도 계실 때고 30대인 분도 계실 것이고 그 이상 50대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뉴 밀레니얼을 얘기하고 MZ 세대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 젊은 세대, 제가 볼 때는 젊은 세대들이 더 열심히 아메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떨 때는 그 젊은 세대, U35라 그러죠. 35세 이하의 젊은 세대들이 아메이 하는 걸 무슨 벼슬인 것처럼 내가 아메이를 해준다는 느낌으로 하고 계신다면 잘못된 생각이다. 왜? 이게 훨씬 더 과거에 여러분의 선배들, 여러분 부모님 세대는 훨씬 더 많은 인구 속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서바이벌한 사람들인데요. 이분들이 노동시장에서 퇴출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20, 30년 같은 그림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 세대와 경쟁하는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합니까? 우리 세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부모님을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면서 자녀들한테 버림받는 첫 번째 세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지금의 그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모보다 못 사는 세대라고 하잖아요. 저희 세대는 부모를 부양하고 자식도 부양했는데 가운데에서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다음 세대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죠. 여러분 그만큼 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셔야 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그 젊은 세대들이 부모 세대에게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튜브에 물어보고 구글에 물어보고 네이버에 물어보고 챗 GPT한테 물어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답을 못 얻는 거예요. 여러분 아메이 비즈니스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좀 더 아는 것 같죠. 여러분 부모 세대가 이 과거의 산업화의 경험치를 가지고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남은 여러분의 부모 세대가 지금의 디지털을 장착했을 때 여러분보다 훨씬 더 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부모 세대에게, 스폰서 세대에게 물어보고 배우셔야 된다. 제가 강력히 여러분에게 더 간절한 와이, 여러분보다 부모님 세대들이 훨씬 돈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메이를 더 간절히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2015년 2월에 발행된 타임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기가 142살까지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거의 다 별일 없으면 100살 이상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이 소극적 Y만 생각해도 아메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기울인 노력치에 대한 결과가 그 노동력으로, 처음에는 노동력으로 들어가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인쇄적인 수입으로서 이 사업으로 내 대에서 내가 풍요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자식 대대로 자자손손 부를 상속시킬 수 있는 일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YMA에서 간절한 Y에 각자의 Y를 한번 꼭 세워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적극적 Y는 드림빌딩을 얘기해야겠습니다. 그 드림빌딩, 우리가 평소에 이제
드림 빌딩 얘기하면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일, 되고 싶은 사람, 그죠? 그죠? 가고 싶은 곳 이런 거 적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시각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조금 더 다른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건 기본으로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아메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간절한 꿈을 세워보십시오. 그래서 암웨이 사업을 통해서 아메이가 우리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포기했던 그 어떤 꿈도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이룰 수 있고 결국에 내가 간절함을 끌어올리면 다 이룰 수 있는 게 이 사업이다.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실현 가능한 꿈, 우리가 갖는 그 꿈들이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실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여러분이 확신이 있으셔야 될 것입니다. 그만큼의 아메이가 툴이 되어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꿈은 미리 공유할 수 있는 꿈들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남들한테 얘기하기는 쑥스러운 꿈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해내고 나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할 그럴 꿈도 있더라. 그래서 오늘은 강의를 마무리하는 4주차이기 때문에 제 얘기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에 제가 미국에 와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할 때 한국에서 수석 다이아몬드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지만 저는 여기서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시작함에 있어서 제가 정말로 간절하게 아메이 사업만이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업을 새로 시작함에 있어서 저에게 있어서 제가 공유할 수 있는 꿈은 아메리칸 드림, 아메리칸 웨이였습니다. 암웨이 비즈니스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다. 제가 직장을 다닐 때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아메이 사업을 부업을 할 때는 그 당시에 저의 목표는 직장인의 롤 모델이었습니다. 미국에 와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세운 저의 목표가 제 드림이 이민자의 롤 모델, 나도 이형욱이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이민자의 롤 모델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 둘씩을 실현시켜 나갔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처음 아메이 사업을 미국에서 시작할 때는 한국에서 제가 미국에 와서 단돈 1센트도 안 가지고 미국에 왔습니다. 정말로 빈손으로 미국에 와서 바닥에서 새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어느 날 이거 25센트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25센트 라이드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어느 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일요일 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지폐가 한 장도 없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동전을 모아서 편의점에 가서 바꿔서 교회를 간 적도 있고요. 미국에 당시에 10년 전에는요. 지금은 우리 사업가들은 택배 비용에 대해서 부담을 한국 돈으로 10,000원 정도를 내고 제품을 배달을 받는데 이 당시에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750불, 그러니까 90만 원 정도를 주문을 하면 무료로 배송해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미국 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 제 신용카드의 한도가 90만 원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프리시핑, 무료 배송을 받는 주문을 할 수 없었던 사람이 저였습니다. 근데 이 사업을 통해서 지금은 한도가 없는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리밋이 없는. 물론 쓴 돈은 갚아야겠지만 어쨌든 미국 생활 10년도 안 돼서 제가 한도가 없는 신용카드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거 보이십니까? 쿠쿠 압력밥솥. 밥솥을 살 돈이 없었어요. 처음에 미국에 가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집 앞에 있는 교회 갔다가 이제 진짜 밥솥 있으면 좋겠다고 기도도 했었어요. 어느 날 집에 오는데 아파트 입구에 누가 밥솥을 버려놨더라고요. 그 진짜 쿠쿠 밥솥을 버려놨더라고. 그거 가지고 와서 집에 가서 꽂으니까 되더라고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게 10년 전에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걸 제가 꿈으로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내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노출시키지 않고 아메이 사업을 꾸준히 해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제가 신혼생활을 시작한 방 한 칸짜리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 조그만 공간, 이 공간을 제외하고는 침실 하나 하고 부엌 하나밖에 없는 그런 아파트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아메이 사업을 시작을 한 겁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홈미팅하고 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성장시키면서 루비가 되고 연말 보너스 받고 하면서 미니멈 최소한의 돈을 디파짓을 해서 집을 구입을 하고 또 그 집을 사서 아메이에서 번 돈으로 지금은 전부 다 페이오프라고 그러죠. 전체 돈을 다 갚아서 은행으로 돈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까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저희 파트너들이 코로나 전에, 코비드 전에 함께 미팅하던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가 1층에서 미팅하는 장면이고 요거는 2층에서
1층에서 하는 미팅을 2층에서 여기 지금 줌의 전신인 지금도 있죠. 스카이프를 통해서 제가 1층에서 한국말로 하는 강의를 2층에서 제 아내가 영어로 통역해서 영어권 사람들한테 강의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런 일들이 저희가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가고 있고요. 처음에 제가 이 사업 시작했을 때는 저는 차가 없었습니다. 버스 타고 다녔어요. 버스 타고. 믿어지세요? 한국에서 수석 다이아몬드 뜬 사람이 여기서 새로 시작할 때 버스 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제가 8년 동안 계속 중고차만 샀었어요. 그리고 이제 집값을 다 갚고 나서 그때부터 새 차를 사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새 차들을 다 현금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저는 아메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일어났고 그 모든 일들을 아메이를 통해서 번 수입으로 우리가 이런 차들은 사실은 한국 돈으로 1억이 넘는 돈들입니다. 근데 그걸 아메이에서 연말 보너스 나오는 걸로 한 번에 다 살 수 있는 10원 한 장 안 들고 온 미국 생활을 통해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10년 만에 이렇게 될 수 있는 건 저는 아메이가 아니었더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사업을 통해서 꿈꾸는 또 하나는 뭐냐면 글로벌 비즈니스의 비전입니다. 처음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시작했던 이 사업이었지만 이 재정적인 안정이 온 이후에 우리가 항상 강조하고 있는 확장성의 맥시마이즈는 결국에 이 글로벌 비즈니스 통해서 실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1 비즈니스가 미국 사업이고 나머지 멀티플 비즈니스가 가능한 여러 나라에 이 사업을 오픈해서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고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아메이 70주년까지 얼마만큼의 확장성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 어떤 꿈도 다 이루어낼 수 있다. 대신 중요한 건 뭡니까? 간절하셔야 됩니다. 간절하셔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저는 수입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의 양육에 대한 비용을 제가 벌어야 됐었습니다. 근데 그 수입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처음 사업 시작하면서 1년 안에 루비를 성취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당시에 미국 돈으로 다달이 한 8천 불 정도의 수입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했기 때문에 1년을 목표로 해서 플래티늄과 루비를 동시에 성취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이거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거죠. 목표는 꿈 플러스 기간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 기한에 데드라인에 내가 간절함을 두고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은 그 일을 해냅니다. 하지만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라고 하는 마인드로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의 현재 위치를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하이스트 어워드, 내가 가장 높은 피닝 상태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현재 나의 네트워크의 상황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아직 퀄리파이 상태, Q가 아직 안 되신 상태의 퍼센트 핀에 계신 분들이라면 최근 3개월의 매출 실적의 평균을 내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개인 매출과 그룹 매출에 있어서 나의 현재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한 분석을 한번 해보는 것 필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5개년 계획 세우죠. 그죠? 그래서 장기 목표, 중기 목표, 단기 목표를 세워 나갑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눈앞에 있는 목표입니다.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 브론즈를 성취하지 못하신 분들은 only 브론즈만 생각하십시오. 그 브론즈를 내가 몇 달 만에 컴플리트 할 것인지에 대한 목표만 세우죠. 눈앞에 있는 목표에 간절함을 두는 것, 이게 바로 가장 실현 가능한 목표이고 나는 언젠가 다이아몬드 될 거야. 아메이 70주년 그 다이아몬드 아무리 외쳐봐야 그냥 시간만 그냥 가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멀리 있는 목표를 그냥 저 방향성을 갖는 건 중요하지만 되면 좋겠지 하지만 타이트한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절대 행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 회계년도가 시작이 되면 그 전에 미리 이제 회계년도의 목표를 설정하셔야겠죠. 근데 우리가 이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업라인 플래티늄과 함께 상담을 통해서 목표를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메이 70주년과 연계한다는 의미는 그런 겁니다. 지금부터 딱 만 5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만 5년의 시간 동안에 만들어내는 그 여정을 통해서 아메이 70주년에 미니멈 다이아몬드 이상의 핀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목표를 세우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5년의 플랜을 세워 나가시는데
2023-24 회계년도 2, 3, 4, 5 이렇게 9월에서 8월까지가 우리는 한 회계년도니까요. 이렇게 잡아가시면 되겠죠. 5번의 회계년도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최소한 새 회계년도에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참여하신 분도 최소한 브론즈 빌더에서 SP까지는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죠? 어떻게 하면요? 내가 간절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잘게 쪼개는 행동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론즈 빌더에서 SP까지의 목표, 최소한 이렇게 목표를 세우시고 그 다음 회계년도에 플래티늄에서 파운더스 플래티늄, 그리고 그렇게 가는 과정 속에서 두 레그, 세 레그들이 독립해 나가겠죠. 그래서 그 다음 회계년도에 사파이어에서 Q 에메랄드, 그리고 그 다음 회계년도에 에메랄드에서 파운더스 에메랄드, 그리고 마지막 회계년도에 다이아몬드에서부터 파운더스 EDC까지 6그룹을 완성해서 16점을 해내시면 파운더스 EDC까지 가능하죠. 이런 로드맵이면 저는 굉장히 이상적이면서 무리하지 않는 계획이다. 무리하지 않고 A70에 입성할 수 있는 로드맵이 저는 제가 그려본 로드맵은 이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중에 이미 지금 이 강의를 참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미 여기 어딘가에 와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플래티늄에 와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사파이어 에메랄드에 와 계신 분도 계시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기간을 충분히 더 단축시키셔야 됩니다. 목표와 관련해서 제가 간절하게 그 데드라인의 간절함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만나는 사람들이 각자가 다 환경이 다릅니다. 과거에 저처럼 밥솥 살 돈도 없었던 사람, 교회 가는데 지폐가 없어서 동전을 바꿔야 되는 그런 사람도 있고, 풍요로운 속에서 남는 시간으로 즐거운 아메이를 하시는 분도 계시죠. 근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내 파트너 중에서는 나보다 훨씬 간절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보다 훨씬 빨리 성공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스폰서로서 우리가 그 속도에 대한 모범을 보이지 못하면 그분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것에 리밋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의 속도로 가느냐는 내 파트너들에게 그만큼의 같은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데드라인은 굉장히 중요하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다음에 나올 누군가를 위해서, 나보다 훨씬 더 간절한, 나보다 훨씬 더 절박한 누군가를 위해서라도 나는 더 빨리 달려가야 된다. 그래서 이미 이 플래티늄 이상의 핀을 성취하신 분들이라면 이 전체 화살표를 저 앞당기셔가지고요.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는, 그리고 내 파트너들을 그 레벨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래서 아메이 70주년에 나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함께 몰고 가겠다라고 하는 큰 비전을 세우고 아메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3이라는 숫자에 굉장한 매력을 느끼고 있는데 333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짐 론이라고 하신 분이 만든 법칙인데 제가 거기서 약간의 변형을 했습니다. 하루에 3시간 부업자 기준입니다. 실제로 미국에 있는 미국 사람들은 주말에는 그렇게 행사 때 말고는 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주 중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3시간은 꼭 아메이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가족과 교회와 이렇게 함께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하루 3시간 부업자 기준 주 5일, 그리고 3개월 초집중. 처음 들어오신 분이라면 지금부터 3개월이지만 기존 리더분들은 결단하신 그날부터 3개월 초집중하셔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목표를 미분하고 실행을 적분한다. 어떤 의미입니까? 목표를 잘게 쪼개서 구체적인 행동 계획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어느 순간 되는 일이 아니라 그냥 짠하고 갑자기 되는 일이 아니라 꾸준하게 쌓아가는 것이다. 적분이 그거죠. 쌓을 적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성공은 어느 날 짠하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 목표를 잘게 쪼개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워서 그걸 또 꾸준한 실천으로 만들었을 때 이루어지는 게 우리가 갖는 그 성공이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3년 후에 시간의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짐 론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루 3시간 3년을 일해서 30년 먹거리를 해결하는 거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30년이 아니라 훨씬 더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3개월 초집중을 넣어서 이렇게 333 법칙을 만들어 봤습니다. 풀타임 사업가라면 더 열심히 해야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부업이라면 퇴근 후 3시간 내가 이 사업 한번 해보겠다. 3개월 초집중해서 내가 3년 후에 시간으로부터의 자유. 시간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얘기는 좌측 사분면에서 자유로워지신다는 겁니다.
내가 아메이 사업을 풀타임으로 할 수 있고 또 빠르신 분은 3년 안에 다이아몬드도 충분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 결단이죠. 그래서 요 4개의 프로세스를 마르고 닳도록 반복하시면 됩니다. 결단, 선포, 실행, 성취. 결단, 선포, 실행, 성취. 결단, 선포, 실행, 성취. 내가 결단을 했어요. 이 결단은 어떨 때 생깁니까? 이성적인 판단,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 그리고 내가 부지런한 발을 움직이겠다라고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반드시 선포하셔야 됩니다. 네, 이 세상에 그 어떤 목표도 내가 짠 하고 보여줘야지 하는 일은 되는 일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이 자리에도 지금 많은 리더님들이 계시지만 현재 핀에 도달하실 때까지 선포 안 하고 가신 핀이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SP부터 저는 한국에서 수속 다이아몬드까지 성취해봤고 지금 여기서도 다이아몬드까지 성취해봤습니다만 그 어떤 핀도 내가 선포하지 않고 가는 핀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선포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 책임감을 갖고 도전의식을 갖고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실행을 통해서 적분해 나가는, 쌓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우리 어떻게 되죠? 성취할 수 있다. 그러면 또 그 다음 단계에 결단을 합니다. 또 새롭게 목표를 세우고 또 결단하고 또 선포하고 실행하고 성취하고 결단, 선포, 실행, 성취에 이 무한 반복을 해 나가면서 우리는 성공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도전을 해 나간다면 새 회계년도 정말 우리가 꿈꾸는 그 모든 것들이 목표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 그 일을 우리가 5년을 반복하면 여러분 분명히 아메이 70주년의 주인공이 되실 겁니다. 그 여정에 함께 동참하셔서 성취하셔서 아메이 70주년에 라스베가스에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을 뵙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4주간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